세상에는 수분크림, 보습크림 정말 많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다 각기 다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보습크림이다, 수분크림이다 라고 할 때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구매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2달에서 석 달 동안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내 피부에 무엇을 주입시키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좋은 수분크림과 보습크림을 잘 고르시려면 전 성분을 보고 진짜 필요한 성분이 잘 들어있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수분크림과 보습크림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분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숫자에 나눌 분자를 씁니다. 요거를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물을 나누어주는 크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크림이 보통 담고 있는 것은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바르고 나면은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수분크림이라고 명명하는 것들은 좀 가볍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건성 피부가 바르게 되면 좀 건조하게 만드는데 너무 물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습크림은 뭘까요? 보습크림은 지킬 보에 젖을 습 을 합쳐진 그러한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습기를 지켜주는 크림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습크림을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질감이 약간 두껍기도 하고 수분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게끔 꽉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습크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분크림이 더 좋은 걸까요? 보습크림이 더 좋은 걸까요? 수분을 나누어주는 크림과 우리가 수분이 달아나지 않게 잘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수분크림이다, 보습크림이다라고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뿐 사실상 좋은 수분 보습크림이라면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유지하고 달아나지 않게 꽉 묶어두는 역할만 한다면 너무 덮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속건조가 생기기 쉽고요. 그리고 수분크림만 너무 강조하게 된다면 바르고 나서 아직까지 좀 당기는 것 같은데 좀 더 발라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좋은 수분 보습크림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크게 4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수분을 잘 공급해줘야겠지요. 피부 속까지 잘 전달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을 잘 채워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잘 채워준 수분이 달아나지 않게 꽉 머금고 있는 역할도 잘 하게끔 도와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좋은 성분들을 다 발랐는데 보통 크림은 마지막 단계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C도 발랐고 다른 좋은 세럼들도 발랐고 마지막에 크림을 탁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잘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게끔 잘 닫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크림의 역할은 크게 이 4가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좋은 보습 수분 크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기능을 각각 도와주는 성분은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피부 속에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인자들은 우리가 피부에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수분을 공급하는 것부터 볼게요. 제가 이 성분에 대해서는 참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피부 구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초라고 하는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를 바르게 되면 제가 수분기를 열어준다고 쉽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수분 이동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쿠아포린을 훨씬 더 활성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수분 크림이나 수분 세럼 같은 거를 쓰실 때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좋은 성분 바르고 나서 피부 속까지 잘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쿠아포린 자체를 활성화해서 수분이 그 속에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수분 보습 크림에는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가 꼭 들어가 있고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피부 속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해결이 됐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수분을 잘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피부 도표에서 이 노란색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제 구독자분들은 답을 알고 계시죠? 자, 우리 피부 지질 구조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러한 논문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제품을 도포하고 나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콜레스테롤과 세라마이드와 지방산의 함량이 3대 1대 1로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빠르게 장벽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6시간만 해도 빠르게 장벽 개선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판에 대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왜 발라줘야 되는 걸까요? 자, 바로 이것이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를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빠를 텐데요.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에 아무리 우리가 물을 갖다 부은다 한들 그 스펀지가 잘 수분을 머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벽을 개선한다, 이 장벽을 잘 재건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분이 들어왔을 때 잘 머금을 수 있는 스펀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장벽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장벽이 확 무너졌다라고 할 때는 아무리 좋은 레티놀이나 순수 비타민C를 바른다고 할지라도 피부가 보통 토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벽이 튼튼해야 좋은 제품들을 발랐을 때 잘 흡수하게 되고 우리가 앞서서 설명한 수분을 공급하는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그러니까 아쿠아포린 자체가 잘 활성화해서 수분을 제대로 쫙 퍼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하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펀지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을 3대 1대 1로 바르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스펀지, 그러니까 이 지질 구조를 좀 더 탄탄하게 해서 수분을 채우는데 충분히 머금을 수 있게끔 지질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펀지에 쫙 퍼져서 이제 수분을 공급을 잘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달아나지 못하게 꽉 쥐고 있는 역할을 또 잘해줘야 됩니다. 도대체 그러한 역할은 피부 속에서 누가 하는 걸까요? 바로 천연보습인자라고 하는 것이 피부 속에서 수분을 꽉 머금게 하는 수분 탱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보습인자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열어서 보면 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냐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안에서 수분이 잘 넣어준 것을 꽉 달아나지 못하게 수분 저장 탱크를 크게 만들려면 아미노산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천연 보습 인자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내 수분크림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분을 꽉 잠궈주는 역할은 누가 진짜 잘할까요? 제가 이것도 과거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네랄 오일이나 시어버터, 그리고 각종 영양 오일, 그리고 호바 오일 같은 것들이 마지막에 탁 덮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 구조에서처럼 우리가 앞서서 크림 전 단계의 레티놀이나 순수 비타민C 혹은 좋은 히알루론산 같은 것들을 발라놓고 나서 이렇게 잘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일이나 시어버터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쓰셔야 잘 담아놓은 이 수분들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크게 이 4가지로 표를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수분을 공급하려면 아쿠아포린을 훨씬 더 활성화하게 해서 수분기를 열어주는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를 쓰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겠고요. 그런 다음에 수분을 잘 공급했는데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 역할을 하려면 스펀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지질 구조를 잘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었고,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좀 더 높은 것을 쓰셔야 이 지질 구조를 빠르게 재건해준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수분까지 공급해 놨는데 이거를 머금을 수 있는 힘을 지녀야 되는데 그것을 잘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연보습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천연보습인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제품으로서도 보충해줬을 때 수분 탱크의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좋은 수분 보습 크림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천연보습인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잘 덮어줘야 되겠지요. 왜냐면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토너도 쓰고 세럼도 쓰고 크림도 썼을 때 이 크림에서 잘 덮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마침표를 제대로 탁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미네랄 오일이나 시어버터나 제가 각종 영양 오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 모두가 함유되어 있는 크림이 진짜 좋은 수분 보습 크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성분을 담은 제품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바로 레이어랩의 3대 1대1 콜세지 크림입니다. 이 크림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발을 했고 제형과 배합비 테스트만 52번을 했습니다. 사실 이 크림은 작년 11월 달에 출시를 했었어야만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배합비와 제형을 욕심내고 더 잘 만들고 싶어서 더 오랜 시간 샘플링 테스트를 했고 드디어 만족스러운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이 전 성분을 객관적으로 뜯어서 보면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장벽을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의 배합비가 3대 1대 1로서 5%가 솔루션화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깊이 피부 속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세 번째는 수분 탱크 역할을 하는 그 천연보습인자죠. 천연보습인자는 피부 속에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17가지나 담아서 피부 곳곳에 천연보습인자가 잘 들어가서 수분 탱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에서 덮는 역할은 시어버터로 결정을 했는데요. 시어버터의 함량을 좀 더 높인 이유는 다음 단계에서 안티에이징 크림을 한 번 더 바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안티에이징에 좋은 성분이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하거나 차단해버리는 성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 단계에 한 번 더 레이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 제품 쓰시고 다음 단계에 한 번 더 다른 크림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을 담았는데 정말 인체 적용 시험을 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도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4대 보습 성분이 피부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수분을 정말로 속까지 잘 전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한 번만 사용해도 속보습 개선이 7.43%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이었는데요.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이 장벽 개선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1회만 사용을 했는데도 물리적으로 일부러 피부를 손상시켜서 피부 장벽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봤는데요. 150%가 개선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150%나 개선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자극을 또 일부러 줘서 붉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사용했을 때도 얼마나 잘 개선되는지를 봤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육안으로만 봐도 개선이 됐다, 진정이 됐다 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학적인 자극까지 줘서 어떻게 피부가 빠르게 개선되는지도 봤습니다. 한 번만 사용해도 거친 피부결 같은 것들이 119%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분을 저장하는 건데요. 바로 이것이 천연보습인자가 피부 속에서 수분을 잘 꽉 쥐고 있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인데요. 건조한 환경에다가 일부러 20분 동안 둬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 수분량이 248%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17가지 함유된 것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분을 잠궈주는 역할인데요. 100시간이 지났는데도 충분히 수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인데요. 한 번만 사용해도 100시간 동안 피부 보습을 유지했다라는 결과로 볼 때 충분히 수분을 잘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습크림을 사용하실 때는 지성 피부가 써도 되나요? 여드름 피부 써도 되나요? 이 질문 참 많이 주시는데요.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는데요. 특히나 붉게 올라오고 많이 장벽이 무너진 피부에도 이 크림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레이어랩에는 베스트 세럼인 니오존 판테놀 세럼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럼과 크림을 함께 썼을 때 어떠한 역할이 될까요? 저희가 이 세럼을 개발을 하면서 성분을 튜닝을 할 때에 가능한 겹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럼도 속보습과 장벽 개선의 역할을 하지만 이 세럼이 하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덱스판테놀 5%가 함유되어 있는 판테놀 세럼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에 있는 인자들, 총 16가지의 인자들이 피부 속에 쑥 들어오면서 장벽 개선을 빠르게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콜세지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인자를 화장품을 통해서 보충을 하면서 수분감이 채워지고 보습감이 채워지고 또 장벽 개선까지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썼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면서 장벽도 튼튼해지면서 같이 함께 쓰시는 안티에이징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성 세럼들과 기능성 크림들의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꼭 붉게 올라오고 껍질이 벗겨졌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벽은 계속 무너지고 복구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활성산소도 만들어내고 있고 자외선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도 있고 건조한 환경이나 냉난방 시설 같은 것들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벽은 계속 스스로 무너지고 복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화장품으로서 복구
복구하는 과정을 좀 더 빠르게 해준다면 피부결이 좋고 건강한 피부결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복구하는 힘을 도와주려면 판테놀은 외부에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스스로 갖고 있는 인자에서 계속 보충해주면서 예쁘게 피부 관리를 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림의 장점은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덜어서 살짝만 바르셔도 충분한 보습감이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너무 오일감이 많지 않아서 너무 심하게 번들거리는데 이런 느낌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은 양을 바르신다기보다는 2번 정도 레이어해서 바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주 악건성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 레이어를 하셔도 이 제형 자체가 너무 두꺼워진다라는 느낌 받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제형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보면서 여러 번 덧발라도 점점 더 두꺼워지고 텁텁해지는 제형을 가장 기피했거든요. 왜냐면 크림을 바르고 나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쌓여가는 크림 혹은 밀리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계속 보습을 해주면서도 장벽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크림으로서 계속 써야 되는 제품이어서 제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부가 쓰셔도 괜찮게끔 했고 스스로 맞는 양을 찾아가시는 것은 나의 피부 상태를 보시면서 점점 더 파악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이어랩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라인이 바로 장벽 개선 라인입니다. 장벽 개선 라인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레티놀과 순소 비타민C, 무기자차, 혼합자차, 그리고 또 토너까지 쭉 출시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왜 장벽 개선 라인을 가장 먼저 개발했을까요? 왜냐면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의 가장 기둥이자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능성 제품이야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가장 피부의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을 채우셔야 다른 기능성을 쓰셔야 훨씬 더 잘 피부 위에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궁금했었던 것은 정말 우리가 좋은 성분들만 담았는데 이렇게 좋은 성분들을 썼을 때 진짜 장벽 개선이 훨씬 더 잘 될까? 라는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품목을 모두 다 같이 썼을 때 장벽 개선이 진짜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피부 수분량은 188%나 개선이 됐고요. 피부의 장벽은 155% 개선됐습니다. 단독으로 제품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피부 진정은 125%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랩의 4가지 장벽 개선 라인은 진짜 피부의 근간을 좀 더 건강하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어서 하나하나 진짜 진정성 있는 성분으로 담았습니다. 오늘은 레이어랩 보습 크림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진짜 좋은 수분 보습 크림을 잘 고르는 방법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이어랩은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저는 좋은 화장품은 정말 좋은 성분을 담아야 되고 또 그 나아가서 진짜 제품력이 뛰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랩은 성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진짜 이 제품이다, 진짜 이거다 라는 제품이 드디어 만들어졌을 때 하나씩 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내내 연구에 몰두했던 제품 레티놀과 순수 비타민C,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이제 히알루론산 세럼들이 하나씩 선보이게 될 텐데요. 또 써보시고 좋은 점과 나쁜 점 다 가감 없이 다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발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랩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의 피드백과 함께 커나가는 그런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레이어랩 직원들과 저는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직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